자, 확률의 뜻입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값으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수값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수값으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어날 가능성을 수값으로 나타낸 것. 자, 일어날 가능성을 수값으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A가 일어나는 확률을 기호로 어떻게 표시한다? P의 A 이렇게 표시합니다. probability PA, A가 일어날 확률.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수학적 확률이 정의됩니다.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근원 사건이, 모든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특별한 근원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난다거나 그래 버리면 수학적 확률이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근원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1이나 2나 3이나 4나 5나 6 모두 다 일어날 가능성이 똑같죠. 자, 이럴 때 수학적 확률이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은 NS분의 NA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NS란 말은 무슨 얘기죠?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원소 개수. NA는 A 사건의 원소 개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NS는 이제까지 어떻게 확률을 구했어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이렇게 되고, 분자는 NA의 의미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확률을 구했다는 얘기는 이 방법으로 구해온 거죠. 그걸 우리는 집합화 시켜가지고 표본 공간과 집합을 사건으로 표현한 이런 방식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NS분의 NA. 만약에 PB는 뭐가 될까요? NS분의 NB.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곧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되는 것이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A가 되는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하고 사무배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러한 수학적 확률에 의해서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 자, PA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NS가 뭡니까?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이죠? S는 뭐였어요? 1, 2, 3, 4, 5, 6. 이게 바로 표본 공간이었죠? 그러면 이거의 원소 개수는 6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 3, 5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 3, 5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럼 원소 개수가 몇 개? 3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분의 1이 된다. 만약에 PB를 구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PB는, 즉 사무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자, B 사건은 뭐가 돼요? 사무배수는 3하고 6, 원소가 2개죠. 따라서 NS는 6이고 NB는 원소 2개니까 2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3분의 1이 된다. 자, 이제 통계적 확률입니다. 같은 시행을 n회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런데 n이 한없이 크게 함에 따라서, 시행 횟수를 크게 함에 따라서 상대도수 n분의 Rn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진다고 할 때 n이 무한히 커진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Rn 값이 일정한 값 P에 가까워질 때, 그 P 값이 존재할 때 그 말입니다. 그가 P를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건 이제 경험적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시행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때 그러냐면 수학적 확률로 계산이 불가능할 때 통계적 확률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하나 개발했다고 봅시다. 그럼 어떤 의약품이 어떤 질병을 낫는가를 환자들에게 투여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많은 환자들을 그 약을 투여합니다. 그래가지고 치료가 되는 그런 경우를 따지는 거죠. 근데 그걸 수학적 확률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많이 많은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함에 따라서 치료되는 환자 수를 우리가 구해내면 그 결과를 가지고 치유율이라고 하죠. 그 약에 대한 치유율. 그런 확률을 우리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즉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기 곤란할 때, 어려울 때는 통계적 확률을 이용한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야구 선수들의 그 타율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수학적 확률로 불가능하잖아요. 실제로 타자가 몇 번 타석에 들어섰는데 안타를 몇 번 쳤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확률로 타율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해가지고 일정한 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을 확률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한히 한없이 크게 한다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선에서 큰 것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때 주어진 거 1000번 했다, 10,000번 했다 그러면 1000번의 결과를 상대도수 나타내는 것이고 10,000번 했다 그러면 10,000번의 결과를 상대도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한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확률의 기본 성질 봅니다. 표본 공간이 S인 그런 사건에서 임의 사건 A에 대해 A라는 것은 S의 부분집합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든 간에 수학적 확률을 구해보면 반드시 0 이상 1 이하가 된다. 확률이 제일 클 때 1이 되는 것이죠. 확률이 1이란 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A 집합의 원소 개수를 따져보면은 A는 S의 부분집합이니까 최대치가 됐을 때 뭐예요? 바로 전사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공집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공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N 이런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A는 S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자, 이것은 0이죠. 그렇죠. 원소 개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학적 확률이라는 것은 분모가 NS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NS로 나눠보자라는 것입니다. 양변을 NS로 나누게 되면은 NS분의 당연히 0 그냥 씁시다. 자, 이게 NS분의 NA니까 바로 PA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NS분의 NS니까 바로 1이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제로가 되는 것이죠. 뭐 쓸 필요도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그래서 PA가 1이 된다는 말은 NS 즉 전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얘기고 0이 된다는 얘기는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그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 그대로 나왔죠. 전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당연히 1이 되는 거다. 왜? NS분의 NS니까. 자, 이것은 공사건은 온소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이 되는 거다. 그래서 확률이 1이 된다는 것은 항상 일어난다는 것이고 확률이 0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주사를 던질 때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6 이하의 눈이란 말은 1, 2, 3, 4, 5, 6 아무거나 나와도 되죠. 항상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 이하의 눈이 나온다는 이 자체가 전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것은 확률이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7의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물어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6 이하 눈 나오면 나오지 7의 눈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7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된다? 제로가 된다. 자,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자, 표본 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자, 쓰기를 어떻게 씁니까? P의 A 합사건 B. 자, 이렇게 쓰죠. 자, 이것의 계산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가지고 뭘 빼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뺍니다. 이게 바로 덧셈 정리입니다. 확률을 더해서 구한다. 덧셈 정리.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가지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준다. 자, 그런데 A와 B가 만약에 배반 사건이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래서 P의 A 합사건 B, 자, 이것은 그냥 PA 플러스 PB. 자, 이게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반 사건이라고 되면, 배반 사건이면은 A 또는 B가 있는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뭐 해라? 더해버리면 된다. 더해버리면 된다. 자, 배반이면 더하기만 하면 된다. 뺄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덧셈 정리를 이해를 하려면 간단합니다. 즉 원소 개수는 이거죠.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각각의 원소 개수를 구해서 더해가지고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주라는 얘기죠. 자, 이것의 양변을 뭐로 나눈다? 그렇죠. NS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바로 여기다 그냥 합시다. 양변 NS로 나눠봐요. 그럼 여기를 NS로 나누고요. 여기도 NS로 나눕니다. 당연히 다 전부 다 NS로 이렇게 나누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N 이렇게 S로 나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요 부분은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의해서, 자, P의 A 합 B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P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P의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PB로 바뀌겠죠. 그 다음 여기는 P의 A 교 B 이렇게 바뀐다. 따라서 요 식이 이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P가 원소 개수 N 자리, 여기가 N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즉 N이 원래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양변을 갖다가 뭐로 나눠버렸다?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는 NS로 나누면 P로 바뀌는 겁니다. P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P 자리를 N을 넣어봐 가지고 성립하면 당연히 그 확률식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아시겠죠? 자,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가 이제 확률이 제로가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반 사건이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뭐다? 배반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하면은 배반인가 아닌가를 먼저 반드시 확인하시고, 배반이면은 그냥 더해버리면 되고, 배반이 아니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눈이 나오거나죠.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그랬어요. 5 이상의 눈이. 그러면 짝수눈이 나오는 사건은 2, 4, 6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죠.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5하고 6을 원소로 하는 이런 집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집합을 A라고 하고 이 집합을 B라고 놓는다면 지금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P의 A 합사건 B, 이걸 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자, PA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뭐죠? 자, NS는 6이니까 6분의, 자, A의 원소 개수 3이잖아요? 그렇죠. 자, 플러스, 그 다음에 B, 6분의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사건이 존재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존재하죠. 자, 이거죠. 6이라는 눈이 나오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뭐가 된다?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6분의 4가 됩니까? 그렇죠.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배반인 경우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 이하의 눈이 나오거나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눈이 나올 확률. 자, 이렇게 고치면은 되겠네요. 그러면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2를 원소로 하는 사건일 것이고 5 이상의 눈은 5,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바로 합니다. 또는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날 확률에다 이것이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되는데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뭘 확인해요? 이걸 그냥 A 이걸 B라고 하면은 지금 A와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즉 뭐다? 배반 사건이잖아요. 배반 사건이에요. 따라서 P의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PA 플러스 PB.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분의 2에다가 또 6분의 2가 되지요. 그래서 6분의 4가 됩니까? 그래서 역시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한다? 배반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시고, 배반이면 더하면 끝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덧셈 정리를 실제로 여러분이 확률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NS분의 여기서도 A 합집합 B의 원소를 바로 구해버립니다. 그러면 원소가 4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것 1, 2에다가 또 5 이상 5, 6 그러면 원소가 몇 개예요?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4 바로 이렇게 계산해서 실제로는 여러분 풀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굳이 꼭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덧셈 정리는 어떤 확률 이론에 관한 증명을 하거나 또 식을 유도하거나 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원리는 이해를 해 놓으셔야 좀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사건 확률입니다. 표본 공간 S의 사건 A에 대하여 그 여사건 A 여집합 사건이죠. 자, 이 확률은 자, P의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PA,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A가 일어날 확률, 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이 항에서 이렇게 하니까 1 마이너스 P의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여러분, P의 A 사건과 A의 여사건, 이걸 또는으로 연결된 합사건의 확률을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 A 또는 A 여사건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된 확률을 구할 때는 뭘 확인을 하겠죠? 그렇죠. 배반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라고요. 그럼 A 사건과 A 여사건은 대표적으로 A 사건과 A 여사건은 자, 배반 사건으로 소문난 겁니다. 그래서 A 사건과 A 여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 배반이기 때문에 PA에다가 P의 A의 여사건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배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집합으로 보면 이제 전체 집합이 되죠. 확률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표본 공간이라고 하죠. 표본 공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겁니다. 전 사건. 전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 이거는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1이 되는 거다. 자, 뭐가 1이 된다고요? 이것이 1이 되는 거다. 따라서 여기서 여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걸 딱 이렇게 이항하니까 1-PA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다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이항하면 되니까 1-P의 A의 여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어도 뭐뭐 또 뭐뭐 이상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 확률 문제. 그러면 일단은 여 사건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나 뭐뭐 이상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뭐 이하도 당연히 뭐 상황을 봐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의 여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 말입니다. 동전을 뭐 4번 던졌는데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온다. 뭐 이런 거라든가요. 그러면 전체의 경우에서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만 빼버리면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라고 말입니다. 적어도나 뭐 이상 이런 게 주어지면은 바로 뭘 이용한다? 여 사건의 확률을 생각을 해본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